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인상이 또 미뤄졌습니다. 눈 뜨면 불어나 있는 한전의 적자와 전력 수요가 늘어난 여름철을 앞두고 빠른 결단이 필요한데도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전과 가스공사에 더 강한 자구책 주문을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정부의 결정 연기 어떻게 보십니까?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원래 4월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게 돼 있었는데 계속 지금 정부와 여당이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 예정이었었고 인상률이 발표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또 미뤄졌는데 조성봉 교수님 왜 전기요금 인상 원래는 오늘 뭐 결정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나요? 이게? 아마 어제 그 차관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 당정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그래서 당정 협의를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차관이 또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 차관의 인사는 뭐 전기요금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그 겁니까? 담당 차관이 이제 이 차관으로 에너지 담당이니까요. 에너지 담당이니까 에너지 담당 차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교체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정 협의도 하려면 새로운 차관과 해야 되니까 좀 미뤄진 측면. 이번 인사 뭐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와 원전을 총괄하는 2차관의 교체와 이 전기요금 인상. 뭐 차관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일단 주무 부서 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당정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수요일 날 어쨌든 이제 어제 교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실 대통령께서 여러 공무원들 중에서 탈원전과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경질하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차관이 이제 경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 오늘 인상과 관련한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며칠 사이에 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인상하려다 계속 미뤄지는 거죠. 벌써 몇 번째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나요? 횟수로는 지금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원래 3월 말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4월 달 전기요금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말에 정했어야 될 것을 지금 4월, 5월도 지금 벌써 중순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관련 담당, 요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 담당 산업자원부 2차관의 교체로 그러면 그 인사가 이제 새로운 차관이 임명이 됐으니까 조금 뭐 며칠 안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또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강경성 차관이 강경성 2차관, 2차관이 대통령실에서 담당 산업정책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군요. 산업부에서 에너지 담당 쭉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정이 됐더라면 그동안 좀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인상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까? 오늘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작년 말부터 이제 그 논의되었던 거는 1년에 한 50원 이상 올려야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 13.1원씩 올리자. 킬로와트 시당 13.1원씩 올리자. 올리자. 그렇게 이제 대충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난방비 가스요금 올라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뭐 소비자들이 비명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이 또 총선이란 말이죠. 내년 총선. 그러니까 이거 1분기 지나놓고 2분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달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좀 생각 좀 다시 해보자. 그래서 13.1원을 올리려다 보니까 너무 센 것 같아서 논의가 막 있다가 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한 7원 정도 올리자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원 정도, 킬로와트 시당 7원 정도. 그러니까 한 13원 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한전의 적자를 좀 제대로 개선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건가요? 14원 정도 그 논리는. 이제 한전 적자가 뭐 지금 32조 6천억 원 작년에. 네.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만 벌써 한 5조 원 정도 더 추가된 걸로. 1분기에. 1분기에 예, 그렇게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전이 발전 회사들로부터 도매로 전력을 사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떨어졌어요. 이제 가스 가격이 떨어져서 그 가격은 떨어졌으나 워낙 그 발전 회사들이 LNG 가격을 그 작년 계약으로 계속 유지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반영이 안 됩니다. 미리 그 가격을 다 정해놓고 그렇죠. 하는 정해놓고 거니까. 계약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시세대로 떨어지지 않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적자를 커버하려면 어쨌든 올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13.1원 정도는 2분기에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전이 요구사항이었죠. 요구사항이었는데 킬로와트 시당 13원 정도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한 7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지금 미뤄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에너지 요금 인상은 미중입니다.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작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40%, 50% 크게 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 올리고 여러 차례 나눠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미뤄지는지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분기별로 이게 원래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항상 결정을 하고 그때 올려야만 되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게 예,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온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료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연료비. 그 연료비 변환되는 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계속 반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이미 끝났고 예. 2분기가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데 2분기 요금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1분기 연료비의 변화나 상승을 반영해서 2분기 전력 요금으로 그렇죠. 인상을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으로 그런 전력을 만드는 이제 원가가 해당될 텐데 네. 연료비는 조금 낮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뭐 아주 피크 때 대비로는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예. 현재 수입해서 들어오는 석탄이나 가스의 기본적인 비용들을 제대로 지금 이제 지불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못 한다는 건 무슨 이게 훨씬 더 원래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미 지금 약 40조 원 가까운 정도의 적자를 한전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적자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은 또 그 얘기는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거죠. 지금 현재는 예. 그것이 뭐 대략 7원이든 10원이든 약간 올린다 할지라도 한전은 계속 적자 상태가 앞으로도 더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다만 올라가는 폭에 따라서 한전 적자의 폭이 좀 작아질 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또 미치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미치는 정도를 좀 작게 할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렇게 한전이 크게 많이 이익을 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이 이게 전기를 생산한 걸 사와서 우리한테 소매로 파는데 네. 그 차이 적자를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이미 작년에 본 30조가 넘는 적자를 또 해소하지 있고 못한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전기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적자를 줄이는 것뿐인 거지. 실제로 그것이 이제 원가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1kWh당 뭐 대략 7원, 10원 정도 수준으로는 그걸 원가 수준으로까지 아직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 원자재 가격의 인하 조금 아까 조금 안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인상을 미루나요 정치권이? 아직 뭐 원자재 값도 좀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굳이 빨리 올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거 밀어봤자 큰 효과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발전 회사들에서 연료를 구입한 거는 이미 오래전에 계약한 겁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계약한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 이제 전력 산 원가가 한 155원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 아웃시당. 근데 파는 거는 12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진이 한 35원 정도 지금 나고 있어요. 어차피 이미. 이 역마진을 빨리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마진도 지금 다 커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가격이 한전 기준으로 너무 싸니까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조금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있죠. 그걸 이제 저희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소비자가 내야 될 돈을 납세자가 내야 된다. 즉 레이트 페어가 낼 돈을 텍스 페어가 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소비할 거 아닙니까? 비싼 줄 모르고 막 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일단 어긋나고 예. 그다음에 납세자가 국민은 그거를 소비자가 내야 될 돈을 국민이 낸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네. 우리나라 수입액의 작년 수입액 증가의 68%가 에너지 수입액 증가입니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 예,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올라가지고. 무역 적자가 심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시그널을 줘서 전력 소비를 국민들이 좀 아꼈더라면 무역 적자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고 환율도 상당히 안 올라갔을 거고 네.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이거를 연기하는 바람에 이건 이만큼 왜곡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싼 전기를 쓰면서 혜택을 누리는 그 대가를 국가 경제가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무역 수지라든지 예, 환율 예. 면에서. 결국은 한전의 적자가 조금 문제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현재 1분기 지났잖아요. 네. 1분기는 어느 정도 적자를 본 거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대략 한 5조 원 정도? 5조 원 예, 정도. 5조 원 정도면은 재작년도에 1년 동안 있었던 적자만큼이 예. 대략 지금 1분기 동안에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적자가 생긴 거죠. 21년도에 21년도. 적자가 다 합쳐서 약 5조 6천억 정도 그렇게 적자를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그 1분기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대략 5조 원 정도로 좀 추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32조 원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누적 적자가 뭐 40조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자의 폭을 줄이는 정도 선으로만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또 적자가 생길 겁니다. 예. 한 뭐 예를 들면 킬로와트 시당 네. 지금 보도된 한 7원 정도 네, 올린다 7원 그래봐야 정도 올린다고 그래봤자 예. 지금 1분기에 약 5조 원 정도 이제 적자를 본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대략 한 3조 정도나 뭐 3, 4조 정도의 추가적인 적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마치 저는 미룬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오늘 해야 될 숙제를 내일로 미루고 미루고 내일 해야 될 있을 숙제를 뿐이다. 또 다음 날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다. 숙제를 미룰 뿐이다. 네. 폭탄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네. 그러면 올해 생길 적자만 다 개선하려면 얼마를 올려야 돼? 뭐 정확하게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연료 가격 변동을 가격 봐야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한 20조 원 가까이는 저는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적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두 자릿수 정도의 적자는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려도 두 자릿수 정도의 예, 적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다. 예. 자, 이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데 이 적자가 많아서 뭐 회사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좀 불안 요인도 되고 있다. 뭐 그런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금 정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한전과 가스공사 특히 한전 비용 절감 노력을 좀 더 해라. 자구 노력을 더 해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전의 자구 노력이 그 정부 여당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못 미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당정협의 때 예. 한전하고 가스공사 사장을 불러서 예. 자구 노력을 좀 해라. 예. 뭐 그러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각 회사별로 적어도 14조 원씩 합 28조 원의 자구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당정협의 때. 28조 원. 예. 네. 근데 그래서 한전이 이제 14조 원어치 뭐 이렇게 마련해 간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또 산업부에서 반려하고 해서 이제 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안을 마련하라. 뭐 직원들 특히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다거나 동결도 한다거나 이런 이 급여 부분에 좀 뭔가 뼈를 깎는 좀 뭐 그런 노력이 것뿐만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봉급을 안 주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발전사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 문제들이 좀 생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자구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매년 한 6조 원 정도 가까운 정도의 송변전망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송변전망 구축에 매년 6조 원씩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투자를 할 비용이 없는 거죠. 있는 사업도 다 정리하고 있는 부동산 정리하고 임금을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새로운 왜냐하면 계속 지금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차라든가 새로운 신규 전력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송변전망을 이제 계속 새롭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을 자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지금 계속 해외에서 관련한 발전 사업자라든가 또는 이제 송변전망을 이제 아예 민간 사업으로 돌리자, 민자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한전의 적자로 끝나지 않고 공기업의 한전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인 한전을 부실화됨으로써 결국은 전력 산업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저는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배전망 구축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뭐 적자 보전은 떠나서 그 이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데 이 한전과 가스공사, 특히 한전의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구 노력을 더 압박을 하는 게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이제 명분인데 좀 과도한 압박입니까? 정부 여당에게 한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원인 제공은 정부가 사실은 요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건데. 원인 제공은 정부가 그렇죠. 올린 건데. 요금을 덜 올려줘가지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났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게 아껴봤자 2조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인원이 많고 월급이 워낙 높은데. 전력 산업은 대부분이 설비하고 연료입니다. 원가의 대부분이. 그리고 인건비는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일이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MB 정부 때도 9.15 정전 있었죠. 2011년. 그래가지고 그때도 전기요금이 올려주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전의 본사가 이제 나주로 이제 이전하면서 삼성동 본사 그 토지를 팔았죠. 그래가지고 그 현대자동차가 10조에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전의 자산을 매각한.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가 한전의 무슨 뭐 양조동에 있는 뭐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건물 그런 이제 자산을 좀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팔아라. 그런 압력이 오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금을 안 올린 건 정부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이 정부에 있는데 뭐 자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좀 과도하게 압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MB 정부 때 당시 또 기재부 장관이 그러니까 MB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파티는 끝났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을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지금 한 10년 후에 거의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강한 압박, 강한 주장과 관련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퇴진까지 여당 의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렇게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취임을 했었던 한전 사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서 생긴 적자의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저는 뭐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더 큰 책임은 지금 정부 여당에 있는 거거든요. 정부 여당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한전 사장이 문제다, 차관이 문제다, 뭐 이렇게 뭐 관련 직원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물론 일부는 수정을 하고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다. 이 책임은 정확하게 현 정부와 사실 여당에게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근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엉뚱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책임 문제는 아까 정치권이 요금을 못 올리게 한 게 책임이라는 건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생각 같은데 말씀 중에 현 정부의 책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정부에.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정부에도 이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문재인 정부도. 네, 예, 왜냐하면은 왜요? 문재인 정부가 올렸어야 되거든요. 아, 그 당시에. 네, 전기요금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벌써 코로나 이후에 2021년부터 2022년 이제 정권 교체 전까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고 또 하나는 근데 왜 안 올렸을까요? 이게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탈원전. 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량이 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전 가동량이 줄으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 가동량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LNG 발전이 좀 비싼 거죠. 그렇죠. 싼 거를 두고 비싼 거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그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예, 그런 논의가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권 초기에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너무 연기하는 바람에 현 정부도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현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네. 예, 아니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역시도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1년이었어요. 예, 딱 1년이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1년 동안 그럼 뭐를 했느냐 이 얘기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럼 올라간 것이냐? 근데 그럼 21년도, 22년도에 실제로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핵발전 비중이 많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네. 이제 핵발전소의 경락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핵발전 비중이 줄어든 적은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말기가 됐을 때는 거의 원래대로 전부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시민단체들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탈원전을 했지 실제로는 탈원전과 관련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정치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탓이다 내지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벌써 취임한 지 1년이 된 이제 윤석열 정부나 또는 여당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이제 이 정부도 좀 초기에 제대로 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했어야 된다. 이 정부 이제 책임을 이제 지적을 하시고 근원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원전 절대 가동량은 올랐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게 월성 1호기를 폐지시켰거든요. 가동을 중단시켰거든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그게 이제 큰 사건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 정부 산업부 장관을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가동을 시켰더라면 그보다 더 많은 원전 가동량이 있었을 텐데 절대량은 물론 좀 올랐었더라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싼 원전의 발전량을 좀 더 늘릴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비싼 LNG 발전을 쓰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늘었다는 측면 그걸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 전기요금 인상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뭐 이게 정부가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 아마 한전이 이제 여러 가지 원가등을 계산해서 산업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부에 제출하고. 예, 그럼 산업부가 기재부나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요금을 올리거나 전기위원회. 내리거나. 네, 산업부의 전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 근데 지금 또 사실은 계속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결정할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예, 독립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이제 물가 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이제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요인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전기요금과 관련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원가 정도 수준은 돼줘야 되는데 원가가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생긴 적자를 누가 책임질 거냐? 네. 아무도 정치권에서 책임지지 않으면서 요금을 올리지 마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성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어떤 게 지금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선 그 기재부가 관장하고 있는 물가안정법이라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법.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죠. 예, 예. 거기에 보면은 공공요금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 이 전기요금, 뭐 철도요금 이게 전부 다 공공요금입니다. 상하수요금. 공공요금은 원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경제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산업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해서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 예. 그 제도 그거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나라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 공공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을 두려워해서 예. 독립규제기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독립적인 규제기관에서. 규제기관. 예. 오. 그래서 일종의 법원의 1심 비슷한 건데요. 예. 전력회사에서 전기요금 올려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독립규제기관 자체 내에 소비자를 대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서 피고 원고 비슷하게 이제 공박을 벌입니다. 그러면 규제위원들 앞에서 해가지고 규제위원들이 양쪽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7% 올려달라 그랬습니다만은 네. 여기 소비자를 대변하는 쪽에서는 4%면 충분하다. 네. 그러나 우리가 두 양쪽 얘기를 들으니까 6%면 되겠다. 네. 땅땅땅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전기위원회는 그런 기능은 안 해요? 전기위원은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인가만 하는 기능입니다. 인가. 예. 그러면 우리도 좀 뭔가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기위원회가 예. 이제 산업부로부터 독립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위원회를 산업부로 독립시켜서 완전 독립시켜서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의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그리고 전력 사업자의 또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1kW에 7원 정도를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 왜 7원인 것이냐? 왜 그것이 10원이나 13.1원이 아니고 왜 7원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합당한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부가 이제 정확하게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임의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이것이 제대로 소비자들의 입장, 전력사업자, 공공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기구로 전기위원회가 다시 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위원회의 어떤 구성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 조 교수님이 좀 이 전기요금 결정을 조금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면 어떤 걸 좀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조항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원가에 의해서만 예. 그 원가에 의해서만 결정하도록 원가에 의해서만 예, 그렇게 물가 결정하도록 하게 안정법에 의해서 되면은 빼고. 다른 정치적 고려 사항이라든지 예. 굉장히 그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전기위원회도 조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전기위원회도 독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예. 그게 국정과제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그 독립적 규제기관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구체적인 구체화되지는 그림은 아직 안 않고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 독립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높이는 걸, 예. 뭔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결정 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를 좀 더 전략하려는 국민들의 어떤 압박, 필요성 이런 걸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전기의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왜냐하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 예, 어느 정도 아끼실 만큼은 충분히 저는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산업계입니다. 산업. 예, 왜냐하면 집에서 내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이렇게 한 달 평균 내보면은 뭐 아주 작은 경우는 한 3만 원에서 많으면 한 5, 6만 원, 식구수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뭐 몇 천만 원, 몇 억, 뭐 수십억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는 이제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전기요금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최근에 한전에서 했던 이제 용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냉장고에 마트를 가보시게 되면은 현재 문이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 마트에 예, 없이 그냥 뻥 뚫린 곳에서 그냥 물건을 집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마트의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걸 전국적으로 모으게 되면은 한 수십만 가구 정도의 전기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제 용역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런 대형 상가나 공장에서는 요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현재 논의되는 정도로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만 미뤄지는 전기요금 인상,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